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취업 멘토링에서 이력서 작성과 면접 팁을 소개해드릴 세라킴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한국에서는 한동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영어를 복수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와서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스타델마 차일드 앤 패밀리 서비스에서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직무 능력 개발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세라인 LA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유학이나 영어나 취업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력서나 유학 컨설팅을 세라킴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경험으로는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어시스턴트 디렉터, 그리고 서머 스쿨 프로그램 디렉터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이력서를 쓰는 방법과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면접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력서 쓰는 거를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퍼즐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퍼즐이 있고 내가 맞추고 싶은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이 딱 맞아 떨어져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핏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그 직무 역량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이 회사에서는 이 지원자가 좋은 캔디데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먼저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은 이력서를 쓰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력서를 쓸 때는 가장 크게 세 가지의 포맷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양한 포맷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포맷은 이 reverse chronological format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서 가장 많이 쓰이는 reverse chronological forma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력서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겠죠. contact information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career objectives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일했던 경험, work experience, 그리고 기술들, skills, 뭐 hard skill이 될 수도 있고 soft skill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education,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awards and certifications 이런 자기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기 때문에 award나 certification은 꼭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reverse chronological format은요, 본인이 했던 경험을 역순으로 쓰는 이력서 포맷인데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보편적인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예시에서 제가 resume genius라는 곳에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contact information이 들어가 있죠. contact information에는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주소도 들어가 있고요. 링크드인 프로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areer objective가 들어가 있죠. 이 career objective가 쓰이는 레주메도 있고 안 쓰이는 레주메도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쓰이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평균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볼 때 6초면 하나 이력서를 보는데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6초 동안에 본인이 여기 회사와 정말 맞는 핏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objective나 summary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건 꼭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했던 경험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최근 순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쓰시지 마시고 꼭 최근 순으로 나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additional skill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이런 외부의 스킬들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 교육이나 그리고 awards, honors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이력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reverse chronological format은 이런 분들이 쓰는 게 좋아요. 먼저 첫 번째는 학생들, 그리고 entry level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슷한 필드에서 이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승진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vertical career progression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쓰이는 레주메 포맷이고요. 사실 이 레주메 포맷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쓴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포맷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커리어를 만약에 에듀케이션 쪽에서 갑자기 엔지니어링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포맷이 큰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했던 경험들이 에듀케이션 쪽에서만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역순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포맷을 쓰셔봤자 엔지니어링에는 전혀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이력서 포맷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경력직 가운데서
이렇게 큰 시간 동안에 갭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갭이 있으신 분들도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 직업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자주 바꾸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별로 이 포맷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functional format이랑 combination format은 이 reverse chronological format 다음으로 쓰이는 모델들인데요. functional form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 쓰지 말라고 추천해 주신 이 그룹에 있는 분들이 쓰시는 포맷인데 주로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기술하는 포맷이거든요. 근데 그 포맷은 크게 쓰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combination format은 이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합쳐진 포맷이라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contact information 제일 첫 번째 이력서 가장 윗부분에 등장해야 될 게 바로 이 contact information인데요. 이 contact information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always on the top에 들어가는 거고 일단 name,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제 이름도 한국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김평은인데 외국인들 발음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조금 거부감이라기보다도 되게 좀 약간 낯설어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영어 이름인 세라를 이름에다 꼭 집어 넣어요. 제 소개란에다가. 그래서 혹시 이름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어 이름을 같이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뭐 인터뷰에서 전화가 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훨씬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어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professional title,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mailing address, 꼭 넣어야겠죠? 텔레폰 넘버, 이메일 애드레스,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파일. 예전에는 이 링크드인을 별로 넣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넣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링크드인은 뒷부분에서 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링크드인을 넣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시는 디자인이나 그럼 뭐 UX 디자인 아니면은 뭐 모션 그래픽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 링크가 이력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포트폴리오 링크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쓰셨으면 resume summary, objective를 쓰셔야 되는데요. 이 objective는 set the tone for your resume. 여러분의 그 resume의 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skill도 들어가고 knowledge도 들어가고 그리고 abilities to help the company to achieve its goals.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도움을 주고 회사한테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는지 그 톤을 정하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직업을 너무 갖고 싶어요. 아니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런 목표를 적지 마시고 이 objective랑 본인의 그 CV가 정말 완벽하게 연결이 되도록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objective랑 summary를 적으실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experiences, 경험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skills,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education or trainings,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지원자의 서머리가 있고 그 다음은 B 지원자의 서머리가 있는데 한번 어떤 서머리가 더 좋은 서머리가 될지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A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어요. Personal and dependable graphic designer with 4+ years expertise, achieved company best quality satisfaction rating according to internal review, seeking to advance career by growing with the design team 이라고 적었고요. 캔디데이트 B 같은 경우에는 I have been a graphic designer for the last 4 years. In addition to my knowledge of various software and design programs, I also handle some tough customer accounts and I'm always able to work well under pressure.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짧은 6초 동안에 캔디데이트 A와 캔디데이트 B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저라면 캔디데이트 A가 제 눈에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쉽고 심플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들어가 있죠. experience, 경험이 윗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kill, 본인의 스킬이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education이나 training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B도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 formal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A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 서머리를 쓰실 때는 최대한 I라는 발을 줄이시고 이렇게 active 동사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experience, skill, education 중에서 어디가 그 부분이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프로페셔널 타이틀이 나와 있죠. With 4 plus years of experience of telephone and face-to-face sales, hotel booking and accountant administration. 지금 몇 년을 일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본인의 직무가 어디에 관련되어 있었는지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Aiming to use my proven customer service. 자기 스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커뮤니케이션도 잘할 수 있고 effectively fill the manager role in your company. 그래서 나중에는 매니저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스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education을 말을 하고 있어요. Possess a BA in communications. 그래서 이 세 가지가 experience, skill, education.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지금 이 objective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제가 그냥 지원자 A의 경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께서 비디오를 정지를 하시고 이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한번 objective를 쓰는 거를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캔디데이트 A가 지금 있는데 Public Accountant이고요. 그리고 5년 넘는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Ledgering Process, Reconciliating, Streamlining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니저 포지션을 지금 찾고 있고 교육은 MB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objective를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 with 5 plus years of experience of ledger process, accountant reconciliations, and streamlining accounts. Possess an MBA with a focus in accounting, seeking to leverage. 이 seeking to leverage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표현을 외워두셨다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Accounting expertise and experience into a manager role as a corporate banker. 이렇게 쓰신다면 정말 좋은 눈에 아주 띄는 objective를 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실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으신 학생분들한테는 방학 때 정말 놀지 마시고 무조건 인턴십을 찾으시고 전공 관련된 경험을 쌓아보시라고 무조건 추천드리는데, 그래야 이 레주메에 한 줄이라도 더 넣을 수 있고 다른 학생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방학 때 놀지 마시고 경험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어떤 캔디데이시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주시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일단 recent college graduate, 그러니까 education을 먼저 썼죠. 그리고 6 months of international internship experience가 이 사람은 있네요, 다행히도. 그리고 다음은 가능성이 조금 있는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Seeking to leverage acquired academic knowledge and work experience to effectively fill your office clerk position. 그리고 I am a dedicated worker aiming to help achieve company goals and take on more responsibility as quickly as possible.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정말 hard-working person이고 I am dedicated, I am reliable 이런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굉장히 경험은 부족하지만 되게 신뢰감이 있는 그런 레즈메 objective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졸업을 아직 안 했고 졸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고 이력서를 쓰실 때 이렇게 본인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도 정말 정말 좋은 objective입니다. 그 다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objective랑 경험이 없는 사람의 objective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게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의 경험을 어떻게 쓰느냐가 또 정말 정말 중요하죠. 어떤 일을 했는지 쓰실 때는 그냥 막 다 때려 넣지 마시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업과 꼭 관련된 경험만 넣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원하는 그 job description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서 찾아서 매칭하는 부분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job description을 쓰실 때는 일단 어떤 타이틀이 있었는지 타이틀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 company, city, state 쓰시고 date employed 쓰시고 그리고 key responsibilities, key achievement 이 마지막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쓰지 마시고 key responsibilities 본인이 지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 achievement를 쓰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것들을 쓰실 때는 먼저 action verb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very very specific
구체화시키고 관련된 직업 역량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action verb 일단 동사 active 동사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화시키고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거.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work experience를 쓰시는 데는 정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게 이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A 캔디데이트 가스를 보면은 quality assurance was managed by me. 그러니까 quality assurance를 내가 매니지를 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active가 아니고 passive로 되어 있죠. 근데 반면에 B를 보시면 managed quality assurance. 내가 quality assurance를 매니지를 했다. 어떤 게 더 조금 더 포멀해 보이세요? B가 훨씬 더 포멀해 보이죠. 왜냐면 액션 벌브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액티브하게 액션 벌브로 experience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example, 이 두 가지 example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첫 번째 example을 보면 increased customer base by 30% during the year 2018 due to the delivery of quick service. example 2를 한번 봐보실게요. created and maintained office forms and procedures to assist with administrative tasks.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쓴 work experience일까요? 저라면 당연히 1번이 훨씬 더 잘 쓴 experience겠죠? 왜냐면 자, 일단 둘 다 active verb를 사용을 하긴 했죠. increased 그리고 여기도 created and maintained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수치화 시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example 1에는 아주 수치화가 잘 되어 있어요. 30%까지 향상을 시켰고 2018년도에 그렇게 했었다. 근데 example 2를 보면 숫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되게 다 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냥 buzzword잖아요. 그냥 내가 오피스 포멀 그런 것들을 매니지했고 이런 것들도 했어 라는 건데 example 1은 내가 커스터머를 30%나 늘렸고 퀵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어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 번째 규칙이었던 구체화까지 되어 있어서 이 example 1이 example 2보다는 훨씬 잘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도 work experience를 쓰실 때 꼭 example 1처럼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을 한번 보실 텐데 스튜던트나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수치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룰을 따르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먼저 첫 번째는 summary statement. 여러분이 누구고 who you are,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what you want, 그리고 어떤 거를 줄 수 있는지 what you offer. 이거를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I have a background in office management and have proven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I'm good at working in a team in a fast-paced environment. I'm seeking the opportunity to use these skills as the office assistant at your company.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회사에게 줄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work experience는 이렇게 쓰실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신 후에 summary objective에다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transferable skill에 여러분께서 중점을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내가 되게 listening을 잘한다든지 writing을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motivate 되어 있는 person이라든지 나는 people skill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쪽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들과 되게 왔다 갔다 쉽게 transferable 되는 스킬이잖아요. 이런 스킬에 맞추시는 것도 이력서를 쓰는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extracurricular activities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이력서에 잘 녹아 담으실 수 있다면은 사실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단지 관련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액티비티 커리큘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수업이나 프로젝트를 하셨던 거. Why did you choose them and what did you learn from them? 이게 이력서에 잘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떤 experience보다도 정말 좋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학생이고 아무 경험이 없는 엔트리 레벨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 네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쓰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job description을 읽어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왜 job description을 잘 읽어봐야 되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맨 앞에 설명드렸을 때 퍼즐 피스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게 이 job description에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job description을 잘 읽어봐야 돼요. 지금 이 job description에 보면은 프로젝트 디자인이랑 디벨롭먼트를 했는지 그리고 미팅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죠? Meet with members of technical staff. 그리고 프로젝트 requirement에 대해서도 조금 knowledge가 있어야 되고, 뭐 test result, direct further development, 그리고 mentor 이런 다양한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에 경험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죠? 이 job description을 잘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ATS라는 optimized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application tracking 시스템이에요.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그 회사에서 원하는 job description에 나와 있는 키워드랑 이 사람이 쓴 이력서의 키워드가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는 트래킹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그 이력서를 볼 때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그 동사들,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액션 벌브랑 우리 회사에서 나타냈던 job description의 액션 벌브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러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이 사람은 좋은 캔디데이트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력서를 한 번 더 보고 인터뷰까지 갈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지원자들 중에서 오직 51%만이 이 job description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49%는 job description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로 본인의 experience를 썼기 때문에 인터뷰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그런 연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job description이 해답지 혹은 힌트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job description을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어떤 회사에서는 customer success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customer engagement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communication, communicator이라고 두 개가 다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company lingo라고 하는데 이 company lingo를 자기 이력서에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이력서를 가지고 모든 회사에 다 넣는다면 그러면 직업을 갖는데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컴퍼니 링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컴퍼니 링고가 어떤 건지를 보시고 회사마다 본인의 이력서를 테일러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Read job description thoroughly and include right words. 방금 말씀드렸죠? job description을 잘 읽어보시고 내 이력서가 그 job description과 관련 있는 키워드로 구성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put relevant skills that fit the job description. 퍼즐 피스를 맞추듯이 관련 있는 스킬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include measurable result. 이건 수치화시키라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26%의 애플리컨트만이 그 수치화를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인터뷰까지 가는 단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치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ccomplishment, 본인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정말 자랑 많이 하셔도 돼요. accomplishment에 꼭 집중을 하셔서 이력서를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proofread your resume and CV.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잘하지 않았고 대학까지 마치고 왔기 때문에 모든 글이나 그런 걸 낼 때 꼭 proofread를 받는 편이에요. 돈을 내서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Career Center, Career Development Center가 학교에 꼭 있고 아니면 라이브러리에 가도 그 Writing Tutor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더 팁을 드리자면 일단 2 to 5 sentences objective랑 summary 쓰실 때는 2 to 5 sentences로 줄이셔서 what is it that you do and how you can help the company to solve their great problems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LinkedIn profile see higher interview rates 약간 한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링크드인에 사진을 넣는 것도 요즘엔 되게 중요해요. 좀 프로페셔널 픽처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커넥션을 얼마나 만드는지 커넥션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링크드인 프로필을 없으시면 만드셔서 꼭 넣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한 장이 되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465자에서 600자 정도까지 이게 맥시멈이고요. 그 다음은
avoid buzzwords and cliches. 예전에는 제가 버즈워드를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 ATS 시스템 때문에 회사에서 원하는 그 키워드가 이 사람의 이력서에 나와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버즈워드라는 게 뭐냐면 created, maintained, supervised, managed 이렇게 맨 앞에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사이고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이력서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동사인데 이런 진부한 것들을 이제 더 이상은 조금씩 줄이는 추세고 이 회사가 얼마나 맞는지를 더 보기 때문에 네, job description에서 word를 찾아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음은 성공적인 인터뷰에 대한 건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80에서 90군데 정도 이력서를 냈었는데 10군데 정도에서 인터뷰 연락이 왔고 그 10군데 중에서 3군데에서 오퍼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공적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사 담당자도 만나봤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지금 저의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인터뷰를 해봤지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인사 담당자들이 왜 나를 안 뽑았을까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thoughts, emotions, stories and experience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물론 영어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레벨도 조금 보고 싶어 해요. 이력서는 진짜 막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인터뷰를 직접 해봤더니 너무 막 소극적이고 에너지도 되게 별로 없고 막 이러면 인사 담당자들은 당연히 거르겠죠. 왜냐면 같이 일할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또 보고요. 그리고 fit for the job, fit for business.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외국 사람들은 이제 fit, 내 회사에 정말 잘 맞고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도 take a look at the company. 여러분도 그 회사를 보셔야 되고 take a look at the people at the company.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서 이 회사가 나랑 맞나? 나의 성격, 나의 직무 능력, 나의 경험 이런 것들과 잘 맞는지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치를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어야겠죠. 이 가치를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준비 과정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준비 과정은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그리고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보고 핸드폰으로 녹음해보면서 본인의 목소리 톤, 에너지 레벨을 판단해보고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demonstrating your value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o you really want the job? 이 직업을 내가 정말 원한다면 인터뷰할 때 정말 여러분의 excitement 그리고 enthusiasm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직업에 인터뷰를 훨씬 더 잘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정말 인터뷰를 볼 때 가장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예상 질문들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상 질문에 예상 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져와 봤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인터뷰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Tell me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겠죠? 그러면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My name is blah blah blah. I am 25 years old. My family background is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인상 상담자가 전혀 듣고 싶지도 않아 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al 그리고 family inform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qualification 그리고 professional background, professional experience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꼭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꼭 스토리를 넣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나와 있는 직전에 몸을 담궜던 그런 회사나 어떤 일들을 했는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꼭 정말 중요한 게 achievement oriented stories 여러분이 했던 성과에 대해서 멘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샘플 앤서인데요. I started off my career as a financial analyst 5 years ago with 뭐뭐뭐뭐 company. 자, 여기에 이제 지금
그 personal and family information이 전혀 들어있지 않죠. 내가 뭘 했었는지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Where I performed full cycle accounting duties. 어떤 일을 했다가 들어가 있고 month-end close procedures and assisted with budgeting, forecasting. 그래서 in that role 여기에서 a major accomplishment 제가 말해드렸죠. accomplishment oriented answer가 되게 중요하다고. accomplishment 내가 했던 게 뭐냐면 I was able to reduce the time spent on month-end procedures by developing an Excel model with automated a major accounting process. 딱 이렇게 accomplishment를 말하니까 벌써 되게 능력 있는 지원자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This resulted in a time saving of approximately 1 day per month. 이건 정말 큰 성과죠. 딱 이거를 들었을 때 와, 이 지원자는 정말 능력 있다. 이런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나의 achievemen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훨씬 더 효과적인 자기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이 이제 weakness에 관한 질문인데요. 먼저 약점이 뭐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약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간 성격에 대한 약점이라든지 이 약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특히 이 회사 직업적인 면에서 약점이라는 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약점이라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고 꼭 그 컨텍스트에서만 일어나는 본인이 보완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약점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쑥스러운 사람,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좀 소극적인 성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듀데이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이러이러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팀 플레이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이러이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컨텍스트랑 시츄에이션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your past and current concerns that you have about yourself. 과거나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concern 정도, 그리고 highlight the weaknesses that tend to 경향이죠. occur only in a certain context or situation.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제가 지금 괄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괄호에 여러분 거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 데드라인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in situations where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여기다 이 부분에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데드라인이 있을 때 나는 I have tended to 이러한 경향이 있다.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이 있을 때 나는 상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진행 상황을 꼭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this has made me appear 하고 여기에 이제 weakness 부분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진행 상황을 너무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impatient하게 생각했던 점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냥 weakness로만 끝내시면은 인터뷰가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보완했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로 I have learned to be cognizant of this fact and no longer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매주 미팅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직원들과 함께 업데이트하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그래서 instead, I now created a weekly meeting to have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coworkers.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고쳐졌는지까지가 weakness를 효과적으로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그리고 weakness, 내가 어떤 점을 보완했는지 이 괄호에다가 넣으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너 5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이 질문도 회사에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일단 이 회사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그리고 이 회사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왜냐면 이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이 직업을 정말로 원하는지 아니면 이 직업을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지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앤서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앤서를 할 때는 내가 지원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 the first 2 to 3 years, 먼저 2, 3년 정도에는 나는 이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롤에서 엑스퍼트가 되는 거를 하고 싶다.
그쵸? I see myself be a true expert and master at my role as a professional development coach at Vista Del Mar. I plan to really immerse myself in the position. 여기 immerse라는 단어랑 understand areas that can be improved on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내 자신을 이 직업에 푹 빠지게 하고 싶다라고 열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for the 2 and 3 years after that, 그 다음에는 key finance business partner and liaison to all the other teams in the organization. 이 회사의 다른 팀이랑도 잘 엮여져서 그럼 key finance business partner가 되고 싶다라고 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있고 싶다는 거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I want to be able to extend my expertise and offer help to other department까지. 이 answer가 정말 훌륭한 answer죠. 지금 이 회사에서 오래 있을 거고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이 직업을 원한다는 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질문이 나오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더 질문 있으시면 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필요하신 이력서 첨삭이나 직업 인터뷰까지 질문과 대답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네, 제가 준비한 이력서 첨삭 및 면접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